친구야, 테슬라 주식 아직 들고 있지? 요즘 커뮤니티나 뉴스 보면 난리도 아니잖아. 스페이스X 상장하면 테슬라는 이제 껍데기만 남는 거 아니냐? 머스크가 테슬라 버리고 우주로 도망간다. 이런 자극적인 소리들 말이야. 그런데 내가 경제학 유튜브 전략가로서 머스크의 설계도를 진짜 밑바닥까지 탈탈 털어보니까 이거 완전 반대야. 오히려 지금이 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2600조 원짜리 거대 합병의 서막이거든. 오늘 내가 일론 머스크가 왜 2027년에 이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려 하는지, 그리고 이게 왜 테슬라 주주인 너한테 역대급 기회인지 아주 쉽게 과외해줄게. 복잡한 지표 다 빼고 핵심만 딱 짚어줄 테니까 지금부터 집중해봐. 이거 모르면 진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한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머스크의 진짜 속셈을 파헤쳐보자. 많은 사람들이 스페이스X를 그냥 로켓 쏘는 회사 정도로만 알고 있잖아. 그런데 머스크 머릿속에 있는 스페이스X는 그런 단순한 회사가 아니야. 로켓 발사는 그냥 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명암일 뿐이고 진짜 돈이 어디서 쏟아지는지 그 구조를 알아야 해. 핵심은 딱 세 가지야. 로켓을 쏘는 스페이스X, 전 세계에 우주 인터넷을 깔아버리는 스타링크, 그리고 여기에 머스크의 인공지능인 xAI가 합쳐진 궤도 AI 인프라 기업이라는 거지. 이게 왜 무서운 건지 설명해 줄게. 지금 우리가 쓰는 인터넷은 땅 밑이나 바다 밑에 케이블을 묻어서 연결하잖아. 그런데 아프리카 우지나 태평양 한가운데는 케이블을 못 깔지. 스타링크는 그 케이블을 아예 하늘에 깔아버린 거야. 위성을 수천 개 쏘아 올려서 지구 전체를 인터넷망으로 덮어버리는 거거든. 안테나 하나만 있으면 전 세계 어디서든 광속 인터넷이 터지는 거지. 실제로 2026년 2월 기준으로 스타링크 구독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어. 2026년 말에는 1840만 명까지 늘어날 거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지. 매출 구조를 보면 더 충격적이야. 스페이스X 전체 매출이 약 22조 원인데 그중 스타링크가 14조 원이야. 이미 로켓 발사보다 인터넷 장사가 훨씬 더 크다는 소리지. 이건 마치 통신사가 위성을 직접 쏘아 올리는 격이야. 여기에 머스크가 2026년 2월에 xAI를 전격 인수했잖아. 이게 왜 신의 한 수냐면 우주 공간에 AI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는 거거든. 지상에서 서버 돌리면 전기료의 냉각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 그런데 우주는 태양광으로 공짜 전기를 만들고 영하의 온도로 자연 냉각이 돼. 비용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에너지 혁명이 일어나는 거야. 이걸 업계에서는 오비탈 AI 인프라라고 불러. 머스크는 지금 지구를 넘어 우주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슈퍼컴퓨터로 만들고 있는 거야. 이런 엄청난 미래가 기다리다 보니 몸값이 말이 안 돼. 2020년에 스페이스X 가치가 64조 원이었는데 이번 2026년 6월 나스닥 상장을 목표로 잡은 기업 가치가 무려 2600조 원이야. 6년 만에 38배가 뛴 거지. 이건 지금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5배가 넘고 웬만한 나라 GDP보다 커. 근데 여기서 네가 진짜 주목해야 할 건 바로 테슬라와의 연결고리야. 테슬라가 xAI에 2조 8천억 원을 투자했지. 그런데 스페이스X가 xAI를 통째로 사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테슬라가 xAI에 넣은 그 돈이 자동으로 스페이스X의 지분으로 바뀌어버려. 테슬라 주주인 너는 가만히 앉아서 스페이스X 지분을 1% 미만 확보하게 된 거야. 2600조 원의 1%면 최소 26조 원이야. 네, 테슬라 주식 안에 이미 26조 원짜리 보물지도가 들어있었다는 뜻이지. 자, 이제 본격적으로 내 계좌가 어떻게 움직일지 그 돈의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게. 상장이 무조건 좋은 거 아니냐고? 꼭 그렇지만은 않아. 여기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할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밸류에이션 언번들링이야. 쉽게 말해서 가치 분리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면 다른 자동차 회사들보다 훨씬 비싸잖아. 자동차 업종 평균 PER 12.5배인데 테슬라는 178배야. 무려 14배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왜 이렇게 비쌀까? 사람들이 테슬라를 살 때 그냥 차 파는 회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야. 테슬라를 사면 자율주행도 있고 로봇도 있고 무엇보다 스페이스X라는 비싼 선물이 덤으로 따라온다는 믿음이 주가에 녹아있는 거지. 테슬라라는 종합 선물 세트 안에 스페이스X라는 가장 비싼 알맹이가 들어있었던 거야. 그런데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따로 상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제 사람들은 굳이 스페이스X를 가지려고 테슬라를 살 필요가 없어져. 그냥 시장에서 스페이스X 주식을 직접 사면 되니까. 그러면 테슬라 주가에 들어있던 우주 프리미엄이 빠져나가서 스페이스X로 옮겨갈 위험이 있어. 상자에서 선물을 꺼내서 따로 파는 거랑 똑같아. 상자 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지. 더군다나 머스크의 에너지 분산 문제도 있어. 머스크가 지금 테슬라, 스페이스X, xAI, 뉴럴링크, 보링 컴퍼니까지 몸이 10개라도 모자라잖아. 그런데 머스크의 지분 구조를 보면 테슬라는 13에서 15% 정도인데 스페이스X는 42%나 갖고 있어. 의결권은 무려 79%야. 주인의식이 어디에 더 강하겠어?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몸값이 실시간으로 평가받기 시작하면 머스크의 무게중심이 우주로 더 쏠릴 수 있다는 리스크. 이건 우리가 투자자로서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응해야 할 부분이야. 하지만 여기서 진짜 반전의 기회가 생겨. 첫 번째는 아까 말한 숨겨진 자산의 재평가야. 그동안 테슬라가 가진 스페이스X 지분은 비공개 주식이라 장부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됐어. 그런데 상장이 되면 시장 가격이 딱 찍히지. 그러면 테슬라 장부에 수십조 원짜리 현금성 자산이 공식적으로 등재되는 거야. 이건 테슬라 주가를 떠받치는 엄청난 방어벽이 될 거야. 두 번째는 머스크가 이번 상장을 비공개 신청 방식으로 진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해. 이걸 컨피덴셜 파일링이라고 하는데 매출이나 부채 같은 치부를 IPO 직전까지 최대한 안 보여주겠다는 전략이야. 왜 그럴까? 경쟁사들에게 전략을 안 뺏기려는 것도 있지만 시장 반응을 보면서 가장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고 싶기 때문이지. 머스크는 지금 스페이스X를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13조 원의 자금을 조달하려고 해. 이 돈이 모이면 머스크의 머스코노믹스 생태계가 완성되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라질 거야. 특히 스타링크의 수익성에 주목해야 해. 미국 가입자는 한 달에 약 17만 원을 내는데 해외 가입자는 평균 6만 원대야. 이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즉 ARPU, 몸값 2,600조 원을 증명하는 핵심 지표가 될 거야. 상장 서류인 S1이 공개되는 순간 우리는 이 숫자를 제일 먼저 확인해야. 자, 이제 대망의 결론이야. 그래서 결국 테슬라 주주인 내가 왜 스페이스X 상장을 두 눈 부릅뜨고 반겨야 하는지 그 결정적인 이유 한 가지를 정리해 줄게. 결국 이 모든 설계의 끝은 2027년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거대 합병이야. 머스크가 왜 굳이 상장을 먼저 하려고 할까? 그냥 지금 바로 합치면 안 되냐고? 안 돼. 테슬라는 상장사고 스페이스X는 비상장사잖아. 둘을 합치려면 테슬라 1주가 스페이스X 몇 주랑 가치가 같다 라는 교환 비율을 정해야 하는데 스페이스X 주가가 없으면 이걸 정할 근거가 없어. 근거 없이 합쳤다가는 테슬라 주주들이 왜 우리 회사 가치를 낮게 평가하냐고 소송을 걸 게 뻔하거든. 그래서 일단 상장을 시켜서 스페이스X의 몸값을 시장에서 공인받은 뒤에 그 데이터를 근거로 두 회사를 하나로 합치려는 거야. 실제로 웨드버시 증권의 댄 아이브스 같은 전설적인 애널리스트도 2027년 합병 시나리오를 강력하게 밀고 있어. 이미 텍사스 오스틴에 테라라는 공동 칩 공장을 짓고 있잖아. 테슬라의 자율주행 칩과 스페이스X의 우주 서버 칩을 한 곳에서 같이 만든다는 건 이미 두 회사의 심장을 하나로 합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야. 자율주행 기술이 우주선 제어에 쓰이고 우주 인터넷이 테슬라 자동차의 통신을 책임지는 거지. 이게 실현되면 어떻게 될까?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우주 인터넷, 그리고 AI까지 모두 가진 전무후무한 지구 우주 통합 제국이 탄생하는 거야. 이때가 되면 테슬라의 비싼 주가는 더 이상 거품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독점하는 기업의 정당한 가치가 되는 거지. 네가 지금 테슬라를 들고 있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거잖아. 물론 우리가 체크해야 할 변수들도 있어. 세 가지 시나리오로 딱 정리해 줄게. 첫 번째 시나리오는 모든 게 계획대로 풀려서 2027년 합병으로 가는 대박길이야. 이건 6월 상장이 성공하고 스타링크 매출이 잘 나오면 바로 시동이 걸릴 거야. 두 번째 시나리오는 상장은 됐는데 합병 논의가 지지부진한 경우야. 이때는 테슬라에 묶여있던 우주 기대감이 빠져나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을 수 있어. 이때는 테슬라가 자율주행 실력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상황인데
상장 자체가 지연되거나 xAI에 부실 문제가 터지는 거야. 머스크도 xAI 초기 설계에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한 적이 있거든. 이게 소송으로 건지면 머스크 프리미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어. 그래서 우리는 뭘 봐야 하느냐?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첫째, 스페이스X 상장 서류에 적힐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야. 이게 높아야 2,600조 원이라는 몸값이 증명이 돼. 둘째, 2026년 2분기 테슬라 실적이야. 1분기에 좀 부진했잖아. 2분기에 반등을 못하면 시나리오 C로 갈 확률이 높아져. 마지막으로 팁 하나 더 줄게. 나도 스페이스X 공모주 청약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현실적으로 한국에 있는 서학개미들은 힘들어. NH투자증권이나 유한타증권 같은 데서 배행 서비스를 하긴 하지만 물량이 내려오는 순서를 봐봐. 모건 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기관들이 다 마시고 미국 큰손들이 마시고 로빈후드 같은 앱까지 다 거치고 남은 찌꺼기 물량이 우리한테까지 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거든. 그러니까 상장 첫날 전 세계 수요가 몰려서 주가가 미친 듯이 튈 때 절대 흥분해서 고점에 물리지 마. 상장 초기 거품은 언제나 위험해. 오히려 그럴 때는 차분하게 테슬라의 지분 가치가 어떻게 재평가되는지 보면서 2027년 합병 시나리오에 베팅하는 게 훨씬 똑똑한 전략이야. 결국 투자는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 숨겨진 머스크의 설계도를 읽는 싸움이야. 오늘 내 강의가 네가 그 복잡한 구조를 꿰뚫어보는 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테슬라 주주라면 이제 불안해하지 말고 머스크가 어떻게 판을 짜는지 즐기면 돼.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했다면 좋아요랑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 내 계좌를 지키는 건 결국 내가 얼마나 공부하느냐에 달린 거니까. 또 궁금한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줘. 내가 또 꼼꼼하게 분석해서 다음 영상에서 제대로 풀어줄게. 우리 같이 공부해서 경제적 자유까지 달려보자고.